뭐 무리함수 얘기 잠깐 했어요. 무리함수 얘기. 거꾸로 해석하면 이제 다음과 같아. 얘를 정의할 수 있는 구간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1, 3면에서밖에 정의가 안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얘도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y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4, 3면에 정의가 될 테고 평행이동에도 마찬가지야. 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너는 2, 4분면 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y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너는 3, 4분면 이렇게 정의가 돼요 하고 이제 그린 거야. 그리고 무리함수를 아까 설명드린 대로 반포물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반포물선 얘기를 한 것 때문에 이게 포물선이란 말이지. 포물선이 니네 배웠던 게 이런 게 있잖아. 이차함수처럼 생긴 이런 포물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포물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만 딱 잘라고 쓰는 걸 반포물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애초에 정의를 반포물선이라고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얘를 살짝 응용을 해서 원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똑같아. 이론 전개는 같아. 첫 번째 보면 x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정도 볼까요? 뭐 이런 게 있대요. 그러면 y제곱이라는 것이 1 빼기 x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겠니? 똑같이 구하러 가. 그러니까 y는 루트 1 빼기 x제곱 뭐 이런 게 하나 있을 거고요. y가 마이너스에다가 루트 1 빼기 x제곱 이런 게 있을 거라고.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원이 있는데 얘는 함수값이 양수인 부분을 써보세요. 그런 뜻이니까 위쪽에 있는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 이 그래프라는 소리고 정의를 저렇게 해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밑에 것을 보면 함수값이 항상 음수가 나올 거라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이건 함수죠. 이건 함수가 되는 거고 그렇지가 않고 x 갖고 이제 놀잖니? x제곱은 1 빼기 y제곱 이제 이걸 놀았어요. x는 루트 1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고 x는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y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게 돼요. 얘는 x값이 항상 양수라는 소리고 얘는 x값이 항상 음수라는 소리니까 얘가 알려주고 있는 거는 오른쪽 이건 것 같고 x값이 항상 양수예요 그 뜻인 것 같고 얘는 x값이 항상 음수라는 얘기니까 왼쪽 요거를 나타내게 돼.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똑같이 해석하러 가시면 돼요. 무리함수처럼 생겼습니다만 원래 제곱을 해서 원의 일부분일 거야.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된 거죠? 오케이. 이제 평행이동 하러 가봅시다. 세 번째죠? 평행이동. 자, 첫 번째 y는 루트 x-3 뭐 플러스 4 뭐 이런 게 있대. 얘도 이제 그리는데 정의될 수 있는 영역을 표시를 한 후에 그리는 것 괜찮아. 이런 걸 거거든. 얘가 정의가 되려면 네가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y값이라는 것은 항상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놈이니까 y는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 뜻이어서 얘가 정의될 수 있는 구간을 그려.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이렇게 갔을 거 아니겠니? 근데 무리함수는 1대1 대응이란 말이야.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하거나 계속해서 감소하거나 이런 식으로 생겼단 말이죠. 근데 보시다시피 3을 집어넣으면 4가 나오는 거니까 이 점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영역을 반드시 지나려면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다고. 그죠? 숫자로 나왔을 때는 당연한데 문자일 때도 당연하게 그려야 돼. 표시되어 있는 영역을 표시해 놓고 나서 여기에는 정근선의 시점의 좌표죠. 시작하는 점. 걔를 찍은 다음에 영역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야만 해 라고 그리시면 돼요. 할 수 있겠어요? 한번 더 보죠. 함수 뭐 있니? 그림 잘 그리고 좌표 찾고 성질 찾고 뭐 이러면 되지. 자, y가 루트 마이너스 2x 더하기 4 뭐 마이너스 7 이런 걸 그려보래. 그러면 얘가 정의될 수 있는 구간을 찾으러 가자. 마이너스 2x 더하기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랬을 거고
2x가 4보다 작거나 같대. x는 2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런 범위 구하시고 y 값이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y의 범위는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다. 야야야 그러지 마. 이렇게 범위가 생기는 거죠. 2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하러 가요. 이쪽이 2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7이 되고요. 이렇게 2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이쪽 영역에서 정의가 돼요 를 찍고 시작하자고. 근데 1대1 대응이니까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계속해서 감소하는 함수가 될 거래. 이거 그리면 뭐 이럴 수밖에 없지 않겠니?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잖아. 여기는 1대1 대응이니까 공역가책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다. 영역을 표시를 해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조금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했던 것 같아. 시점의 좌표를 찾는다. 시작하는 점의 좌표를 찾는다. 그러니까 y는 루트 x 같은 경우에는 이랬다고. 시작하는 점이 원점이었고 증가하는 함수 하나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다고. 루트 x. 이 점을 시점이라고 했단 말이야. 우리끼리는. 한번 따라해봐. 시점. 그 시점이라는 것은 영역이 정의가 되어 있는 이 점을 찾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그거를 중간 생략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가 0대기는 x값을 찾고 뒤에 있는 상수항만 찾게 되면 시점의 좌표는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됐죠? 그래서 숫자가 나와 있을 때 이게 더 편할 수 있어요. 저식을 해보면 첫 번째 시점의 좌표를 찾자. x값이 2였을 때 될 것 같고 y값은 마이너스 7이니까 시점의 좌표를 찾았어요. 그래놓고 이제 그려. 2하고 마이너스 7 이거 그리로 갑니다. 2하고 마이너스 7이 있죠. 그려놓고 나서 어차피 여기에서 이렇게 생기거나 저렇게 생기거나 넷 중에 하나일 거 아니겠니? 평행 이동했으니까 절편 하나만 찾아요. 존재한다면 절편을 찾게 되면 x는 0을 집어넣었죠. 0 대입하면 y값이 얼마니? 마이너스 5잖니? 이렇게 될 거라서 마이너스 5를 지난대. 여기를 지날 거래. 그러면 잘못 계산하지 않았니? 0 대입하면 2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네. 이렇게 지나간 거래. 그럼 얘가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이제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잘못한 거 아니냐? 잘못했네. 얘기 좀 해주지. 2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잖아. 영역을 표시하면. 그러니까 2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쪽 영역을 표시하는 거잖니. 이렇게 잘못 그렸네. 표시한 거니까 여기서 출발을 할 거고 그림을 그리려면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겠죠. 얘처럼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었겠죠. 이렇게 잘못 그렸네. 그러니까 숫자로 나와 있으면 얘처럼 시점의 좌표를 찾고 지난 점이 있다면 걔를 찍은 다음에 이제 그리면 되는데 문자로 나와 있으면 영역 표시하고 가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다고. 이게 훨씬 편하기는 해요. 숫자로 나왔을 때는 편하기는 합니다. 그렇게 처리하자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무리방정식 푸는 것처럼 연립해서 푸는 게 있어요. 뭐 할까? 루트 x-1 이 정도 볼까요? 이거랑 x 더하기 k 이런 걸 볼까요? 이런 거는 풀래. 저기의 방정식의 근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요? 이제 그렇게 문제가 나오면 두 가지로 봐야 되잖니.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 이런 식일 거잖아. y는 무리함수가 있고 y는 이런 무리함수가 있을 테고 그렇게. 그럼 방정식을 풀라는 소리는 두 함수의 교점 x좌표를 바라보는 거잖니. 그러니까 항상 무리식이 나오고 다항식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연립이 된 상태에서 교점 x좌표를 분석을 할 때 그래프로 해석을 항상 해버릇 하세요. 그래야 실수가 적어. 그냥 제곱을 해버리잖아. 이 왼쪽에 있는 거 제곱을 해버리면 식이 이렇게 바뀌거든. y의 제곱은 x 빼기 1로 바뀌게 돼요. 두 개 같은 함수가 아니야. 같은 함수가 아니어서 왜곡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저런 것을 풀어야 되는 상황, 교점의 좌표를 찾아야 되는 상황, 아니면 교점의 x가 뭐 2개, 3개 이런 상황을 만나면 그래프로 이제 그려버릇 하세요. 1이 있고 이쪽이 가는 거잖니. x 더하기 k가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여기 만나는 이 지점, 이렇게 만나는 지점을 찾고 여기도 만나는 지점을 찾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해보면 되지 않을까. 여기 접하는 경우니까 너는 상관이 없어. 교점의 개수가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중근을 갖는 경우에서 이걸 구할 때는 루트 x-1 뭐 x 더하기 k를 해서 양면 제곱해서 해도 얘는 상관없습니다. 중근을 구하는 경우에는 2kx가 되고 k제곱이 돼. 계산은 다 하지 말자. d가 0일 때를 해보면 이 점의 좌표는 기어 나와. 그러니까 이럴 때 k값이 기어가 나와. k값이 기어 나오니까 얘는 d가 0일 때를 그냥 쓰시면 되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이 점을 지날 때에서부터 여기 사이에 있는 이런 값들일 거 아니겠니? 걔를 구할 때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돼. 너를 제곱을 해요. x 아까 했던 그 식 있죠? 여기에다가 x 더하기 k의 제곱을 해놓고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해서 d가 0보다 크다 이러면 안 돼. 이유는? 이미 여기 제곱을 한 순간 접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곱을 한 순간 그래프가 이 상황에서 본단 말이에요. 얘가 이 상황에서 보는 거라서 d가 0보다 큰 범위를 구하면 이런 범위도 같이 기어 나와. 얘가 같이 기어 나와. 그 제곱을 하면 안 돼. 근데 d가 0인 건 되는 이유는 원래 있는 함수가 말이다. 제곱을 한 그래프를 그려도 이런 식이거든. 제곱을 해도. 근데 기울기가 1로 정해져 있으면 기울기가 1짜리인 접선이 온리 뭐냐? 여기밖에 없어. 두 개가 나올 리가 없다고. 딱 하나잖아. 기울기 1로 정해져 있으면 이거 여기 말고 접선이 딴 데가 존재하지 않잖아.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접하는 경우라면 d가 0인 것만 써도 좋은데 근이 두 개 있어요? 무슨 뭐 한 개 있어? 뭐야 두 개 있어? 이런 걸 물을 때는 d가 보다 크거나 크다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요 점을 지날 때 이런 걸 체크하러 가야 된다는 소리죠. 1,0을 지날 때 그때 뭐 k 값을 구해보면 이거 갖고 노는